김문수 전 경기지사, 이분 카드를 놓고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 사이에 격렬한 의견 충돌이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박성중 의원님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네, 격렬한 의견 충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의견의 교환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도 그런 경론이 있긴 있군요. 네, 있습니다. 네. 내부에서 경론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 홍준표 대표하고 김성태 원내대표 두 분 사이에 어떤 견해차가 있었던 겁니까?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서울시장 후보. 예. 마지막까지 어떤 후보가 가장 경쟁력이 있느냐,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영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그 가죽 잠바 입은 분한테 못 해볼 건데. 못 이길 것 같은데. 예, 잠바 입고 또 폼 잡고 나오는 모습부터 무섭던데요. 홍 대표도 상당히 강한 것 같지만은 또 사실 알고 보면 또 약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요. 홍준표 대표가 요즘 가죽 잠바를 입고 다니시죠. 예. 자, 이 보수 제1당인 자유한국당은 네네. 김문수 전 지사로 이제 후보가 정해졌고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를요? 김문수 지사 네. 출마 상황에 대해서. 예. 근데 김문수 전 지사는 사실은 정치 인생의 거의 전부를 그 경기도에서 부천에 부천 소사 12년 국회의원에 8년 도지사에 그러고는 이제 대구에 내려가셨는데 아마 서울하고 연고는 서울대학 다니신 몇 년 그거일 텐데 아무리 서울이 그 모든 지역의 분들이 다 올라와서 사시는 지역이라 해도 그건 좀 아니지 않는가. 서울 시민들에 대한 좀 예의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김문수 전 지사 이제 공천을 확정하면서 홍 대표가 보수 결집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김문수 후보를 보면서 보수가 과연 결집할 것인가. 오히려 보수가 또 한 번 더 깊게 좌절하고 더 절망하고 더 침잠하는 이 수준으로 갈 것 같은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바른미래당의 이제 안철수 후보를 도와야 되는 입장에서 정말 이 중도나 보수적인 입장인 서울 시민들이 이번에는 좀 전략적 선택을 하셔서 적어도 이제 모르겠어요.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민주당이 12년을 이 역동적이고 변화무쌍한 서울시를 한 정당의 또 한 시장이 12년을 그 관리한다, 경영한다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좀 전략적 선택을 해주시기를. 우리 김문수 후보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마 4월 10일쯤에 확정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비판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는 대학교 다닐 때는 학생운동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노동운동도 했습니다. 한일 도루코 노조위원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 그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인 경기 부천 소사에서 삼선위원을 했습니다. 12년을 했는데 그 당시 뭐 국회를 계속 출입했으니까 서울에 있었다고 봐야죠. 그리고 또 재선 경기도 지사도 했고 물론 뭐 최근에 대구에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대구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때 급파했던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행정 경험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진보도 했고 젊을 때 진보도 했고 또 최근에 와서는 보수도 했고 이 진보와 보수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균형 감각도 가지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대로만 알려진다면은 진짜 괜찮은 제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박성중 의원님과 진수희 의원님께 민주당에서 이 후보가 나오면 굉장히 곤란한 싸움이 될 것 같다. 이런 후보를 한번 꼽아주신다면 뭐 물론 고지고대로 들으실 분들은 아무도 없겠지만은 한번 이 후보는 좀 피하고 싶다. 민주당에 아무래도 가장 강력한 맞상대가 될 테니까요. 정의당 후보는 그 대상이 이따 또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편파 방송입니다. 저한테 먼저 물으셨으니까 바른미래당의 진수입니다. 글쎄요. 박원순 후보, 박영선 후보, 우상호 후보 셋 다 진짜 해볼 만한
그런 상대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래서 누가 더 쉬운 상대다, 어려운 상대다를 딱 누구 한 사람 이렇게 딱 콕 집을 수 없이 다 이렇게 비슷비슷한 고만고만한 네, 죄송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박상중 의원님. 예. 우선 여당의 박원순이라든지 우상호, 박영선 카드가 어느 카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우리 안철수 세 사람 어떤 민주당도 여당도 한 사람이 정해지고 또 우리 안철수 후보와 함께 세 분의 어떤 경쟁력을 단순히 당 빼버리고 경쟁력을 비교한다면 행정력, 정치력 또 여러 가지 어떤 통합 능력 이런 차원에서 하나도 김문수 후보가 뒤질 것이 없다. 그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김문수 후보한테는 적수가 안 된다. 붙어볼 만하다. 예, 적수가 안 된다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진수입니다. 한 말씀만 죄송합니다. 예, 그래도 박원순 시장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경쟁하기 좀 손쉬운 후보가 아닐까 싶은 게 손쉬운 후보다. 지난 7년간 박원순 시장이 경영했던 이 서울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몸으로 체험한 박원순의 7년은 딱 한 가지예요. 미세먼지. 예. 미세먼지 대책이 피부로 체감한 게 미세먼지라고. 매우 미흡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주민 의원님. 저희도 지금 후보가 결정된 건 아니어서요. 근데 그동안의 시정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 차원에서 녹아있기 때문에 어느 후보님으로 결정되더라도 서울시 운영에 있어서는 가장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라고 믿고 있고요. 또 서울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중앙정부와의 호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앙정부를 지금 현재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님이 잘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호흡들을 고려했을 때도 역시 민주당 후보가 가장 서울 발전의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님이 서울 은평에 지역구가 있으신데 맞습니다. 어느 후보를 지지하십니까? 저요? 예, 서울시장 후보 중에서. 저는 민주당 후보를 지지합니다. 항상 그 입장을 쭉 견지하실 예정이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윤수아 의원님. 사실 정의당에서 서울시장 후보가 나오나 이거부터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당연히 지금 경선에 돌입했습니다. 그에 앞서서 질문에 우리 김문수 전 지사가 서울시장 후보로 등록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질문을 하셨잖아요.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옛날에 노동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 제가 목포 교도소에 있을 때 이감 와가지고 같이 생활을 했던 적도 있어요. 김문수 전 지사와요. 예. 그리고 그때는 참 올곧고 이렇게 했는데 어째 이렇게 되었을까? 이것이 우선 좀 안타깝고. 그 목소리가 죽입니다. 늘 어째 이렇게 되었을까? 이 생각이 좀 늘 들더라고요. 안타깝고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거네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자유한국당이 올드 보이들에 대한 눈물 나는 차출 모습. 참 용 쓴다라는 안타까움을. 진짜 안타까우신 것 같아요. 예. 이제 보면 제가 당을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특히 비판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홍보위원장님의 입장은 얼마나 힘드실까. 홍보본부장입니다. 이런 양반들 홍보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홍보하란 말인가. 위로해 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것은 자유한국당이 그만큼 보수를 새롭게 개혁하고 혁신하는 그런 과정에서 제대로 좀 해왔다면 그런 모습으로서 다시 좀 해볼 텐데 아마 다시 일어서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 우려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누가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은 그 안에서 가죽 잠바 벗으시고 좀 진지하게 논의하시기 바라고 저희들은 정의당은 박원순 서울시장님도 이야기를 하고 또 거기 경쟁자도 계시고 바른미래당 또 자유한국당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젊은 미래의 지도자들 전현직 서울시당이 가장 당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경선을 해서 거기서 당원 투표로 결정하는. 어떤 분들이 나왔는지 이름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정호진 전 서울시당 의원 여성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김종민 서울시당 위원장이 경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경선을 예정하고 있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박성준 의원님. 올드보이라고 여러 가지 비판이 있어서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도 수뇌부에 여러 회의를 참여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내부 동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이 한 세 사람 허고로 하니까 전부 올드보이라고 이제 덧칠을 해버리는데 그 중에 김태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기껏 나이 지금 50몇 살뿐이 안 됩니다. 그런 차원이고 나머지 부분들도 저희들이 최상의 인물을 영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보수층에 있는 사람들은 성산이 없으면은 완전한 어떤 투자의 이익은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은 아주 위험성이 큰 투자거든요. 그런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분들도 여러 가지 경륜이라든지 또 재능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겸비하고 있다. 또 요사이 나이 드신 분도 지금 65세 이상 되는 분도 한 750만 정도 되잖아요. 700만이 넘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을 감안해서 그런 결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올드보이는 비단 나이로만 제가 이야기 안 하는 그냥 날 같다는 전체 지금 그 이야기가 날 같다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어떤 신문지상이라든지 또 방송이라든지 일부 여러 대다수의 의견은 상당히 늙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이다 이렇게 폄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저도 한때 이제 한나라당 새누리당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한국당이 이런 공천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안타까운 게 아예 이번에 승산이 없다고 본다면 아예 정말 젊은 30대 40대를 길게 보고 키운다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더라면 오히려 유권자들이 서울 시민들이 다시 한번 쳐다보고 한국당이 달라지는구나 이런 느낌이라도 가졌을 텐데라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 안철수를 빼지 마시고 30대 40대를 내시지 그랬어요. 아니 근데 그거랑은 다르지. 안철수 후보랑은 이거는 다르고요. 안철수도 오랫동안 왔는데. 안철수 후보와 관련해서 안철수 위원장이 출마 선언을 하는 그날 과거에 멘토로 불렸던 윤여준 전 장관이 동시에 그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실시간 검색 순위에. 서울시장에 안 나갔던 것은 그러니까 2011년 서울시장에 안 나갔던 것은 아름다운 양보가 아니라 아버지 권유에 의한 포기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과거 발언이 다시 회자가 됐는데 진수희 의원님 이게 진실이 뭡니까? 저는 진실은 모르겠는데요. 윤 장관님이 굳이 그날 그 얘기를 왜 하셨을까 저는 좀 섭섭한 감이 들고요. 지금 양보다 포기다 그때 7년 전의 상황을 지금 와서 따지는 건 저는 별로 적절한 일 아닌 것 같고요. 당시에 5% 정도 되는 박원순 후보를 놓고 50% 넘는 안철수 후보가 불출마한 거는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고요. 절대 안철수 후보나 바른미래당 쪽에서는 전에 양보했다는 거를 우리 쪽에서 계속 강조할 생각은 전혀 없고 그거를 이번 선거에 활용할 생각도 전혀 없어요. 단지 이 양보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는 민주당 내 지금 경선 주자들이 박원순 현 시장을 상대로 자신들이 경선의 어떤 전략으로 이걸 활용하고 있는 거지. 이 바른미래당이나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옛날에 양보했으니까 이제는 우리 이렇게 선거 전략을 짤 생각 전혀 없다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진작에 그 말씀을 했어요. 안철수 위원장이. 자, 근데 박지원 평화당 의원이 김문수 전 지사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단일화 카드다 이렇게 주장했었는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후보 단일화할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없다고 봐야죠. 지금 다 후보를 냈으니까. 아니, 지금 후보는 나왔는데, 막판까지 협상을 벌여서 단일화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제가 보기에는 없고요. 개인적으로도 저는 시당위원장이 모르시면 모르시는 거죠. 없는 이야기나 다름없는 건데. 박성중 의원님.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입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이 지금 116석을 가진 제1야당입니다. 이 야당의 어떤 조직력 간단한 것이 아니다. 보수 결집을 기하면은 충분히 해볼 만한 성산이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안철수 후보는 지금 현재 사실 보수라기보다는 중도입니다. 중도라는 것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굉장히 약한 조직이다. 특히 바른미래당의 조직력도 당 지지도도
안철수 개인 어떤 예전에는 안철수 개인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지지도가 30%를 넘는 공을 벌였는데 지금 와서는 많이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충분히 양쪽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뭐 아까 개인 인물 비교에서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뭐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개인 인물 대 비교를 해도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대선 후보 때 안철수 후보가 TV 토론에 나와서 여러 가지 어떤 철학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어떤 비전 또 거기에 대한 내공 이런 게 드러났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결국 양강구도로 여당 후보와 저희 당 후보로 네. 양강구도로 갈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 진수입니다. 예, 바른미래당에. 예. 지금 굉장히 그 잘못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 쪼그라진 보수를 놓고 보수 결집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김문수 지사를 중심으로 보수가 결집한다.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이나 이 안철수 후보는 중도기 때문에 중도는 언제든지 양쪽으로 뭐 흩어질 수 있다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보수 쪽에서는 예. 이쪽 중도 쪽으로 계속 확장을 해야지 그나마 당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그 쪼그라든 보수 결집만 해서 어떻게 당선이 된다는 겁니까? 그래도 중도 성향이 있는 안철수 후보를 통해서 보수까지 다 그 포용을 하고 중도까지 확장을 해야 이게 당선 가능성이 커지는데 지금 그 자유한국당에서 굉장히 인정합니다. 그 오판을 하고 계신 거예요. 분명히 인정합니다. 네. 우리 진수희 후보님의 확장성이 있는 후보를 전략적으로 선택하셔야죠. 예, 진수희 전 의원님의 의견에 충분히 동조하고요. 저희들은 보수를 결집하고 중도를 흡수해서 네.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전략입니다. 네. 윤수아 의원님. 자유한국당 우리 홍보위원장님께서 홍보본부장. 본부장. 죄송합니다. 말 좀. 본부장이 더 높죠. 예. 그런가요? 내 밑에 또 위원장도 있습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116석이 갖고 있는 저력. 그 부분은 현실 정치에서 어느 정도는 작동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약간의 논외의 경우와 같지만 실제 보면은 여론조사나 이런 지지율로 보면 보통 50에서 60석이 합당합니다. 국회에서. 그런데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잘못돼가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는 갑자기 또 왜 입장이에요. 그 말로 아니 또. 왜 116석을 강조하니까. 그래서 이 지금 본회의도 보이콧해버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기 재판정도 보이콧해버리고 완전 보이콧 전문 아닙니까? 보이콧 전문한 적 그래서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혹시 저는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은 아니다. 예.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유도하려고. 예, 그래서 아까 여당에서 그 유도하잖아요. 전에 노회찬 원내대표께서도 이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단일화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저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단일화되는 것에 대한 그 경계를 굉장히 단일화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단일화 될 거라고 하시려고? 아니요 아닌데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아니야. 저는 진수희 의원님이 딱 보시면 이렇게 참 진중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딱 그러면서도 그 내공이 뭔가를 좀 깔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금방 잠깐 이야기했는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단일화의 가능성을 바닥을 깔고 있다. 이거 두고 보시면 알겠죠. 이번 지방선거보단 지방선거 이후도 윤수아 의원님, 관심이 많군요. 윤수아 의원님이 정치권에서. 검사를 했으면 진짜 잘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 나온 김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개헌안 처리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했는데 국민투표법 개정은 아무래도 헌법재판소가 개정하라고 또 한 바도 있으니 서둘러야 할 텐데 이게 왜 진척이 안 되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주민 의원님부터. 아니 저희는 정말 답답한 거죠. 이게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다. 빨리 법을 바꿔라라고 했고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기속력이라고 해서 다른 국가기관이 거기에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가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헌법상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무슨 정치적인 쟁점도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답답한 상황을 좀 빨리 풀기 위해서 국회가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중 의원님 왜 이렇게 진척이 안 돼요?
정말 이 비서실장이 자꾸 이런 식으로 치고 노는 거 제왕적 대통령제도 문제지만은 지금은 제왕적 비서실장도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비서실의 황관정치 그만두라. 아, 황관잔치. 황관정치. 예. 지금 개헌도 또 남북관계도 국민투표법 개정도 전부 임종석 실장과 그 운동권 출신 청와대만 보이고 정부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두 번째는 그 우리 지금 의원님도 박주민 의원도 말씀했습니다만은 2013년도 헌법 불합 집행정이 있었습니다. 예. 2015년까지 하라고. 예. 그런데 2016년, 17년, 18년 지금까지도 민주당은 특별한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강경한 그 행동이 있었어야죠. 전혀 없다가 지금 개헌 관련 논의가 지금 이 사안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드리고 싶고 저희 자유한국당도 여기에 대한 반대 전혀 없습니다. 국민투표법 관련해서. 예. 다만 국민투표법은 개헌에 대한 부수법안이다. 개헌만 제대로 진행되면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날 바로 다 일괄적으로. 예. 제가 행안위 위원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행안위 소위에 이 국민투표법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3월 27일 날. 예. 양 간사위에서 이거는 서로 쟁점 사항이기 때문에 올리지 말자 계류시키자. 이래서 계류된 겁니다. 됐는데 갑자기 청와대에서 뭐라 하니까 어제서야 뭐 우리 그 진선미 뭐 이름을 들면서 그렇습니다만은 행안위 민주당 간사가 뭐 기자회견을 해서 뭐 전부 책임이 우리한테 있느냐. 합의에 의해서 계류 다 쟁점사항 계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위에 소위도 심의도 하지도 못하고 지금 계류되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뭐 저는 헌정특위 소속인데요. 헌정특위 차원에서는 여러 차례 국민투표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국민투표가 개헌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개헌 국면이기 때문에 국민투표법 개정이 더 이슈가 된 건 맞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헌법 개정과 상관없이도 이게 위헌성이 이미 인정이 됐기 때문에 고치는 게 맞아요. 그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 바른미래당의 진수입니다. 이 개헌안 발의에서부터 이게 지금 그 논의에 이르는 과정, 그다음에 국민투표법 그 개정 논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보면 이 청와대가 대통령께서 공약이었다는 이유로 너무 지금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이 과정이 굉장히 오만하고 독주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갖는 의심은 뭐냐면 진짜 과연 개헌 의지가 있나.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당위성이나 명분도 충분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치 현실적으로 국회에 가서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이게 개헌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그 현실적인 제약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국당을 비롯해서 야당을 이렇게까지 자극하고 푸시하고 이러는 걸 보면서 과연 개헌을 할 의지가 있나 아니면 지방선거 용어로 개헌할 의지가 있으니까 개헌안도 아니요. 그러면 개헌부터 문제. 현실적으로 개헌을 하자는 말을 아무도 안 하면 진짜 개헌할 의지가 없는 거 개헌은 안 되죠. 누군가라도 계속 얘기를 해야죠. 여당 입장에서 대통령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뭐 100석이 넘잖아요. 100석이 넘는 자유한국당을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잘 다독거려 가면서 그들을 끌어들여야 이게 개헌이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자극을 하는 거는 지방선거 때 개헌하지 않겠다는 거 말고는 아무 입장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계속 입장이 변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이 사실은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개헌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변한 거예요. 가만히 있었으면 됐겠습니까? 너무 밀어붙여요. 중재를 설게요. 짧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국민투표법을 바꾸는 문제는 국회의 잘못이에요. 이건 개헌하고 연결된 문제가 아니라 이미 2014년에 헌법 불합치하고 2015년 말까지 하라고 했는데 못했잖아요. 시간은 몇십 초 남겨놨는데 그런데 이 학교 5일 날 자.
선거법 심사 소위에 자한당 불참했잖아요. 예, 이것은 뭐냐 어떻게 느껴지냐면 알겠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부분을 박주민 의원님, 윤수아 의원님, 숨어있다. 박성중 의원님, 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4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 이분 카드를 놓고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 사이에 격렬한 의견 충돌이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박성중 의원님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내부에서 여러 가지 뭐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네, 뭐 격렬한 의견 충돌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상당한 의견의 교환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도 그런 경론이 있긴 있군요. 네, 있습니다. 네. 내부에서 격론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 홍준표 대표하고 김성태 원내대표 두 분 사이에 어떤 견해차가 있었던 겁니까? 뭐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서울시장 문제를, 후보. 마지막까지 어떤 후보가 가장 경쟁력이 있느냐,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영입해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죽 잠바 입은 분한테 못 해볼 건데. 못 이길 것 같은데. 예, 잠바 입고 또 폼 잡고 나오는 모습부터 무섭던데요. 홍 대표도 상당히 뭐 강한 것 같지만은 또 사실 알고 보면 또 약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요. 홍준표 대표가 요즘 가죽 잠바를 입고 다니시죠. 예. 자, 이 보수 제1당인 자유한국당은 네네. 김문수 전 지사로 이제 후보가 정해졌고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를요? 김문수 지사 네. 출마 상황에 대해서. 예. 근데 김문수 전 지사는 사실은 정치 인생의 거의 전부를 그 경기도에서 부천에 네, 부천 소사 지역에. 12년 국회의원에 8년 도지사에 그러고는 이제 대구에 내려가셨는데 아마 네. 서울하고 연고는 서울대학 다니신 몇 년 그거일 텐데 예. 아무리 서울이 그 모든 지역의 분들이 다 올라와 사시는 지역이라 해도 그건 좀 아니지 않는가. 서울 시민들에 대한 좀 예의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김문수 전 지사 이제 공천을 확정하면서 홍 대표가 보수 결집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김문수 후보를 보면서 보수가 과연 결집할 것인가. 오히려 보수가 또 한 번 더 깊게 좌절하고 더 절망하고 더 침잠하는 이 수준으로 갈 것 같은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바른미래당의 이제 안철수 후보를 도와야 되는 입장에서 정말 이 중도나 보수적인 입장인 서울 시민들이 이번에는 좀 전략적 선택을 하셔서 적어도 이제 모르겠어요.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민주당이 12년을 예. 이 역동적이고 변화무쌍한 서울시를 한 정당에 또 한 시장이 12년을 그 관리한다, 경영한다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는가. 예. 그래서 좀 자유한국당 전략적 선택을 해주시기를. 우리 김문수 후보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아마 4월 10일쯤에 거의 확정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비판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는 대학교 다닐 때는 학생운동을 했습니다. 예. 그 이후에는 노동운동도 했습니다. 한일 도루코 노조위원장을 예.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 그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인 경기 부천 소사에서 3선위원을 했습니다. 12년을 했는데 그 당시 뭐 국회를 계속 출입했으니까 네. 서울에 있었다고 봐야죠. 그리고 또 재선 경기도 지사도 했고 물론 뭐 최근에 대구에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대구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때 급파했던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행정 경험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진보도 했고 젊을 때 진보도 했고 또 최근에 와서는 보수도 했고 이 진보와 보수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균형 감각도 가지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대로만 알려진다면은 진짜 괜찮은 제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박성중 의원님과 진수희 의원님께 민주당에서 이 후보가 나오면 굉장히 곤란한 싸움이 될 것 같다. 이런 후보를 한번 꼽아주신다면 뭐 물론 고지고대로 들으실 분들은 아무도 없겠지만은 한번 이 후보는 좀 피하고 싶다. 민주당에 아무래도 가장 강력한 맞상대가 될 테니까요. 정의당 후보는 그 대상이 이따 또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편파 방송입니다. 예. 저한테 먼저 물으셨으니까. 예, 예, 예. 바른미래당의 진수입니다. 글쎄요. 박원순 후보, 예. 박영선 후보, 우상호 후보. 셋 다 네. 진짜 해볼 만한. 예. 우리 김문수 예. 전 지사가 서울시장 후보로 등록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질문을 하셨잖아요. 예, 예, 아까 예. 이제 말씀하실 때 옛날에 노동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 제가 목포 교도소에 있을 때 그 이감 와가지고 같이 생활을 했던 적도 있어요. 아, 김문수 전 지사와요. 예. 그리고 그때는 참 올곧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어째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이것이 우선 좀 안타깝고. 예. 그 목소리가 죽입니다. 늘 어째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이 생각이 좀 늘 들더라고요. 안타깝고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자유한국당이 그 올드 보이들에 대한 그 눈물 나는 차출 모습. 참 용쓴다라는 그 안타까움을. 진짜 안타까우신 것 같아요. 예. 막 이제 보면 이제 제가 당을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 특히 비판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홍보위원장님의 입장은 얼마나 힘드실까. 홍보본부장입니다. 이런 양반들 홍보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홍보하란 말인가. 위로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것은 자유한국당이 그만큼 보수를 새롭게 개혁하고 혁신하는 그런 과정에서 제대로 좀 해왔다면 그런 모습으로서 다시 좀 해볼 텐데 아마 다시 일어서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 우려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누가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은 그 안에서 가죽 잠바 벗으시고 좀 진지하게 논의하시기 바라고 저희들은 정의당은 뭐 박원순 서울시장님도 이야기를 하고 또 거기 경쟁자도 계시고 바른미래당 또 자유한국당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젊은 미래의 지도자들 전현직 서울시당이 가장 당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경선을 해서 거기서 당원 투표로 결정하는 그 어떤 분들이 나왔는지 이름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정호진 전 서울시당 의원 여성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김종민 서울시당 위원장이 경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경선을 예정하고 있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박성준 올드보이라고 여러 가지 비판이 있어서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수뇌부에 여러 회의를 참여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내부 동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이 한 세 사람 허고로 하니까 전부 올드보이라고 이제 덧칠을 해버리는데 그 중에 김태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기껏 나이 지금 50몇 살뿐이 안 됩니다. 그런 차원이고 나머지 부분들도 저희들이 최상의 인물을 영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보수층에 있는 사람들은 성산이 없으면은 완전한 어떤 투자의 이익은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은 아주 위험성이 큰 투자거든요. 그런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분들도 여러 가지 경륜이라든지 또 재능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겸비하고 있다. 또 요사이 나이 드신 분도 지금 65세 이상 되는 분도 한 750만 정도 되잖아요. 700만이 넘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을 감안해서 그런 결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올드보이는 비단 나이로만 제가 올드를 이야기 안 해요. 그냥 날 같다는 전체 지금 그 이야기가 날 같다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어떤 신문지상이라든지 또 방송이라든지 일부 여러 대다수의 의견은 상당히 늙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이다 이렇게 폄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저도 한때 이제 한나라당 새누리당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한국당이 이런 공천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안타까운 게 아예 이번에 승산이 없다고 본다면 아예 정말 젊은 뉴페이스. 30대 40대를 길게 보고 키운다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더라면 오히려 유권자들이 서울 시민들이 다시 한번 쳐다보고 한국당이 달라지는구나 이런 느낌이라도 가졌을 텐데라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 안철수를 빼지 마시고 30대 40대를 내시지 그랬어요. 아니 근데
그거랑은 다르지. 안철수 후보랑은 이거는 똑같은 다르고요. 거죠. 네. 안철수도 오랫동안 왔는데. 예. 안철수 후보와 관련해서 그 안철수 위원장이 출마 선언을 하는 그날 과거에 멘토로 불렸던 윤여준 전 장관이 동시에 그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그런 상대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래서 누가 더 쉬운 상대다, 어려운 상대다를 딱 누구 한 사람 이렇게 딱 콕 집을 수 없이 다 이렇게 비슷비슷한 고만고만한 네, 죄송합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박상중 의원님. 예. 우선 여당의 박원순이라든지 우상호, 박영선 카드가 어느 카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또 우리 안철수 세 사람 어떤 민주당도 여당도 한 사람이 정해지고 네. 또 우리 안철수 후보와 바른미래당 함께 예. 세 분의 어떤 경쟁력을 단순히 당 빼버리고 네. 경쟁력을 비교한다면 행정력, 정치력 또 여러 가지 어떤 통합 능력 네. 이런 차원에서 하나도 김문수 후보가 뒤질 것이 없다. 그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예, 김문수 후보한테는 적수가 안 된다. 붙어볼 만하다. 예. 적수가 안 된다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진수입니다. 한 말씀만 죄송합니다. 예. 그래도 박원순 시장이 상대적으로 네. 우리가 경쟁하기 좀 손쉬운 후보가 아닐까 싶은 게 손쉬운 후보다. 지난 7년간 박원순 시장이 경영했던 이 서울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몸으로 체험한 박원순의 7년은 딱 한 가지예요. 미세먼지. 예. 미세먼지 대책이 피부로 체감한 게 미세먼지라고요. 매우 미흡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여기에 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주민 의원님. 저희도 지금 후보가 결정된 건 아니어서요. 네. 근데 그동안의 시정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 차원에서 녹아있기 때문에 예. 어느 후보님으로 결정되더라도 서울시 운영에 있어서는 가장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라고 믿고 네. 있고요. 예. 또 서울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중앙정부와의 호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앙정부를 지금 현재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님이 잘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호흡들을 고려했을 때도 역시 민주당 후보가 가장 서울 발전의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님이 서울 은평에 지역구가 있으신데 예, 맞습니다. 예. 어느 후보를 지지하십니까? 저요? 예, 서울시장 후보 중에서. 저는 민주당 후보를 지지합니다. 항상 그 입장을 쭉 견지하실 예정이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윤수아 의원님. 사실 정의당에서 서울시장 후보가 나오나 이거부터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당연히 지금 경선에 돌입했습니다. 예. 그에 앞서서 질문에